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뭐 열심히들 많이 봐주시네요. 일을 좀 이렇게, 요렇게 해야 집중이 되죠.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많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 댓글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먹고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진 내용들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고마워요. 만성위염 환자도 비타민C를 복용해도 좋을까요? 최근에 시작해 하루 3g 먹었는데 설사와 위가 쓰려서 1g으로 줄였습니다. 만성미위염과 비타민C의 관계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만성위염하고 비타민C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이 비타민C 자체가 항산화를 시켜주고, 항산화시켜주는 것과 혈액 중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줄여주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많이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어지고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을 신진대사를 시키는데 사용되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소화를 시키는데도 작용하고요. 우리 몸에서 위장 속에서 각종 음식물들이 분해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다른 화학결합을 통해서 우리 신진대사에 이용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위장에서 분해되는 동안 이 물질이 굉장히 산화성이 뛰어난, 산화성이 높은 물질로 분해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정화시켜준다. 항산화시켜준다. 그래서 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도 이 비타민C가 하는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염증들도 비타민C가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성위염이라든지 어쨌든 초기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런 위염들이 왜 생겼느냐.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뭐 술, 담배를 많이 했다. 그러면 속쓰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과식을 했다. 이럴 때도 속쓰림이 일어나죠.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었다. 이럴 때도.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또 식사량이 많았다. 이런 경우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 이럴 때도.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먹는 음식의 양이 너무 많고 내가 그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할 때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가 어떤 때냐라는 건데요. 먹는 음식의 양이 많으면 내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위산의 양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음식이 많아버리면 이 음식이 위산에 의해서 녹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되기 시작하면 그냥 전부 다가 안 녹아버리는 겁니다. 녹아야 소화가 되는데 안 녹아버린다라는 거죠. 왜? 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과식을 해버리면 거의 부족해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져서 음식이 위장 속에 남게 되고, 남으면 그 음식물하고 내 위장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그럼 뭐 하는 데 쓰이는 거냐라는 건데요. 내가 섭취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위산을 만든다. 위산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C는 위산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진다. 그래서 소화가 훨씬 더 잘 되도록 해준다. 소화가 잘 되어지니까 위염도 이제 줄기 시작한다. 만성적으로 되어져 있을지라도 서서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좋아지는 사람들은 보통 뭐 2주 만에 소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보통 한 3개월씩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화를 시키는데 비타민C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전부 소화 잘 된다, 비타민C 먹었더니 이제 배가 고픈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셔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비타민C만 먹는다고 이게 해결이 다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화가 되어지지 않고 남은 물질들은 배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빠져나가야 된다. 어디로? 변으로. 그걸 붙잡고 빼내주는 게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소금, 비타민C, 키토산. 그 다음에 위산에 의해서 녹여진 음식물들을 다시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분해를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소화 효소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를 해보시면 소화를 시키는 데는 거의 문제가 별로 없다. 만성적인 위염 없애는데 비타민C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강의 듣고 비타민C 먹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개월 전부터는 비타민 B도 먹었습니다. C는 6알, B는 1알. 건강검진에 갑상선 혹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피곤도 없어졌고 손가락 아픈 것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이것도 역시 비타민C가 하고 있는 대단한 기능 때문에 그렇다. 3개월 만에 자, 갑상선 혹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타민C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엄마가 당뇨 전 단계인데요. 소화효소제가 혹시 흡수를 더 잘 시켜서 혈당이 더 높아지지는 않나요? 저는 먹고 있는데 엄마에겐 권해야 하는지 고민이 돼서 평소 소화를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자, 소화 힘드시면 꼭 챙겨 드시는 게 무조건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소화가 너무 잘 되면 당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걸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냥 아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좋은 겁니까? 안 되어야 좋은 겁니까? 이거 대답 뻔하지 않습니까? 혈당이 왜 올라가느냐라는 건데요. 건강하지 않아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당 소모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소화가 잘 되어져야 혈당도 줄 수가 있다. 이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소화가 잘 되어지면 당이 너무 잘 분해가 되어지고, 분해가 잘 되어지니까 혈당이 흡수가 많이 되지 않나, 이 얘기인데요. 그 문제 이전에 먼저 소화가 안 되어지면 위장이 망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이 망가져 있습니다. 위장과 장이 망가져 있으면 망가진 그 장을 통해서 당이 무한정으로 흡수되어져 들어가 버린다. 굉장히 흡수가 더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들어가야 되는 당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조절되어져서 들어가야 되지, 너무 과하게 들어가도 안 된다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문제는 혈액 속에서 혈액으로 들어온 그 당을 없애려면 그 혈액 속에 또는 내 몸 속에 염증이 적어야 그 없앨 수 있는 신진대사가 훨씬 더 잘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소화가 안 되면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이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먼저지 당뇨를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어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당을 잘 고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몸을 가지고 자꾸 당을 고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순서 바로 잡아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들도 이 댓글에다가 좀 적어주시면은요, 네, 많은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또 어떤 분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동물들은 소금을 찾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사람만 예외인가요? 자, 이분은 이제 동물들은 소금을 찾아 먹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라는 건데요. 제가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거는 나오는데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들이 소금을 먹고 있는 거 한번 봐보시죠. 가끔은 오를 곳 없으면 취미로 이렇게 댐까지 정복. 거기다 이 녀석들 깡다구랑 구사하는 스킬만 보면 클라이밍 전문가들도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니 근데 여기가 댐인데요. 이렇게까지 아슬아슬한 절벽을 취미로 오를 리 없고, 왜 이 사냥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들을 목숨 걸고 다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알프스 사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녀석들 알프스 산맥 등지에서 살고 있다. 알프스 산맥이라는 곳이 워낙 고지되고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 바위 틈 풀을 뜯어먹거나 이렇게 소금으로 된 암염을 핥아먹기 위해 살인적인 절벽을 자, 암염을 핥아먹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섞은 사료를 먹이지만 지금도 사료엔 반드시 소금을 하루에 뿌리고 있죠. 소금 모자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필히 넣어야 돼요. 뭐 이 사료에 소니까는 그냥 소금 안 넣어도 소금 안 먹여도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식물 또한 미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가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대사작용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꼭 필요한 영양물질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소금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고요. 여러분 몸속에 0.9%의 소금물이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혈액 속에서는 항상 일정한 농도로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건데요.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부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우리 인간의 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고 동물들도 챙겨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식동물도 역시 염분을 챙겨 먹는다. 그리고 비타민C, 소금뿐만이 아니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이런 거 같이 챙겨 드시면 몸이 건강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챙겨 드셔서 건강한 몸이 빨리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truth